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송주원이고요. 기관 투자자 중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이 지난 2분기에 어떻게 투자를 했나 살펴봤더니요. 역시 2차 전지주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보자면 삼성전자와 네이버, 현대차 지분율을 늘렸고요. 반면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항공주와 극장주는 일부 처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포트폴리오 조정이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데일리 TV가 그 흐름을 앞서서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감 때까지 쭉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면서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68% 오르면서 26,067.2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44%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1,492.5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0.78%의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3,169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전일 확진자는 6만 명 이상 발생했고 또 플로리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환자실의 병실이 한도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간밤 애플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도이치뱅크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도이치뱅크는 최근 애플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매출과 주당 순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애플의 주가는 2.33%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381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 이상씩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코로나와 함께 미중 갈등도 계속해서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정부는 미국 외교관과 언론인 그리고 관광객의 티베트 지역 방문을 막는 것과 관련해서 이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중국도 이 티베트와 관련해서 악질적인 행위에 가담한 미국인에 대해서 비자를 제한하겠다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또 미국이 홍콩의 달러 패그제를 약화시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이렇게 양국의 갈등 전선이 계속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과 달리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55%의 낙폭으로 6,156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는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12,494.81포인트에 그리고 프랑스 증시는 1.24% 빠지면서 다시 한번 5,000선 아래에서 4,981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봉쇄를 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한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스페인과 그리스 등 국가들이 다시 입국 금지를 시행하는 등 경제 재봉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간밤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영국이 최대 300억 파운드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제한시켰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품 시장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지난 3월 초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0.7%의 상승폭으로 40.9달러의 장을 마감했고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미국 내 휘발유 수요가 지난주 하루 880만 밸런로 증가하면서 3월 20일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발표한 점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한편 금값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9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간밤 10달러 이상 오르면서 1,820달러에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2원의 하락세로 1,195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또 미중 갈등의 불안 요소가 또 불거지고 있고 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에 하락한 점 그리고 금값은 또 오른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 미리 보기 우리는 또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황우성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뉴욕 증시 코로나19 우려에도 기술주 강세 분위기로 상승 마감된 걸로 보였고요. 사실 어제도 2차 코로나 팬데믹 상황 관련해서 하루 확진자 6만 명이라는 암울한 뉴스도 나왔는데 전전일 뉴욕 증시가 차익 매물 나온다고 일부 조정했던 분위기에서는 나름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시장이 배드뉴스보다는 굿뉴스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에 힘입어서 이제 뉴욕 증시는 전전일 급락 분위기에서 장중 반등하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단연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뉴욕 증시 유동성 힘이 무척이나 세다 또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대선 전까지는 계속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되고 글로벌로 풍부해진 자금 유동성이 코로나 팬데믹하고 그다음에 치료제 같은 이슈들 계속 나오면서 상승과 하락 쉽게 바뀌게끔 만들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개별 기업들의 이제 실적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각 기업별로 이슈를 챙겨보면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의회가 휴가철이나 재선을 앞둔 상황에서 빠르게 추가적인 이제 신규 부양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 부분도 이제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또 어떤 부양책이 나올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증시 향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전일 하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별 종목들 장세로 좀 저는 보여졌는데요. 오늘 일단 상승 추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통신 관련주들이 5G 종목들인데 상승하는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바이오 개별 종목들도 분위기는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SK 바이오팜 주가가 상한가가 이제 좀 풀렸는데 장중에는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장 막판에는 다시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통신, 바이오, 2차 전지, IT 소재주, 장비주들이 순환매 장세로 좀 전환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도 연장을 해서 이런 분위기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변동성이 좀 크기는 할 텐데 시장이 쉽게 빠지는 분위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SK 관련된 종목들도 요새 많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SK 케미칼이나 디스커버리, 바이오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잠정 실적 발표한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련된 벤더 업체들 실적이 말해준 것처럼 실적이 말해준 것만큼은 아직은 큰 주가 상승이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는 관심 가져야 할 섹터를 IT 반도체 쪽이 더 아닌가 이쪽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IT와 반도체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도 잘 대응해야 되겠고요. 순환매 장세에 맞춰서 저평가된 개별 종목들을 잘 발굴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고요. 저희 이데일리 TV가 그런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그리고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구분해서 살펴보고요. 또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께서 찍은 오늘의 상승 예상 업종은 카지노주입니다. 네, 유동성 장세의 힘을 또 이유로 꼽아주셨군요. 자, 카지노주.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좀 지겨웠는데 카지노주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우선 근데 코로나주가 코로나에 대한 그 악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제가 오늘 카지노주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었던 이 유동성 장세 힘에 의한 어떤 바닥에서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이 카지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어떤 이제 개인들이 그 유동성 장세를 좀 이끌고 있는데 개인들의 그런 순매수 20위 안에 강원랜드, GKL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강원랜드에 대한 그 어떤 주가가 좀 바닥에서 탈피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수급적인 면이 좀 이제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 이제 코로나에 의한 시장에서의 직격탄을 맞고 저점에서 이제 시장이 반등했을 때 거의 코스피 수준이 코스피 50% 가까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지금 강원랜드랑 GK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스피의 상승세에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던 게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3월 중순부터 봤을 때도 강원랜드가 약 30% 정도 그리고 GK 정도가 3% 정도 내외에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시장 대비해서 소외됐던 게 이 카지노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에 의한 각국의 어떤 여행 차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그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강원랜드와 이런 GKL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매출이 급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이 카지노주 관련주들은 아시다시피 좀 현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여행 업종이랑 그 항공 업종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재무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한층 더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재무 구조와 유보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탄탄하기 때문에 이 카지노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적인 위험성은 많이 낮다, 현저하게 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유보율 같은 경우도 3,000%가 넘는 그런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지노주에 대한 어떤 그 수급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강원랜드의 현금성 자산은 1조 8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부채 비율도 거의 20% 내외의 어떤 이 부채 비율을 좀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강원랜드에 대한 이 재무적인 안정성은 그 다른 이 코로나에 의해서 직격탄만한 업종과 종목 대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카지노주에 대한 매출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국인 카지노잖아요. 내국인 카지노의 어떤 독점적인 사업부를 갖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강원랜드의 테이블 수와 영업 시간을 늘리는 방침을 내놓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그 정부 정책에 의한 이 수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이제 강원랜드의 실적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 VIP 고객 중심이란 GKL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최근에 좀 뭐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하나일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기업들이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것보다도 좋아질 가능성을 대비한다면은 지금 현재에서 주가를 바닥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난달부터 뭐 이번 달까지 뭐 몇 주간 본다고 하더라도 뭐 강원랜드가 개인 순매수 상위에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뭐 GK 같은 경우에도 20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뭐 그 전에 이제 지수 반등했을 때도 이 코로나에서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주가 가는 것보다도 굉장히 수급적인 면에서만 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카지노주들은 이제 이런 어떤 제2의 유동성 장세에 의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 기업들이 이제 카지노 기업들이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변수는 이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뭐 변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떠나서 이런 기업들의 그 목표 주가를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강원랜드도 그렇고 GK도 목표 주가를 최근에 나온 레포트에서 16,000원까지도 지금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지노주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관심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카지노 섹터가 코로나19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이긴 합니다만 일단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탄탄하고 버틸 체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평가된 개별 종목들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황에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또 이 유동성이 이끌고 있는 현재 증시 분위기를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카지노주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할 부분이 있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 이성훈 과장께서 찍어주신 하락 예상 업종은 항공운수 업종입니다. 아직은 먼 펀더멘탈 회복이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카지노 그리고 항공운수 모두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업종인데 이제 카지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네. 이번엔 항공운수는 좀 피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뭐 같은 이제 타격을 받는 업종이긴 하지만 우선 말씀드렸듯이 이 재무 구조적인 그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항공운수 같은 경우에는 뭐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뭐 자본도 많잖아요. 자본도 많기 때문에 이 항공운수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뭐 주가도 회복하기에는 좀 느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항공운수가 안 좋다는 얘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게 그나마 좀 회복이 좀 어떤 숫자상으로 어떤 선행 지표가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도 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전혀 지금 나아지지가 않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6월 달에 본다고 하더라도 인천공항의 국제 여객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96% 감소했거든요. 네. 그 화물 같은 경우에는 한 6.2% 감소를 했는데 지금 6월 달에 수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좀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여객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23%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의한 어떤 국가 간의 어떠한 교류 차단을 떠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여행이나 이런 부분을 감소하는 게 현저하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저 운임지 당연히 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과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운임 같은 경우에도 운임 지수도 지금 떨어지는 게 어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업종 뭐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말씀을 많이 하지만 LCC 이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제선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국내선은 당연히 지금 저가 비용 항공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저가 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어떤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국내선에서는 당연히 이 LCC를 이용을 많이 하지만 국제선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 이 저가 비용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 국제선 쪽에서의 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점은 좀 우려 섞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항공사나 저비용 항공사나 골고루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 추세로 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글로벌 항공사들 전부 다 좋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PBR이 2.3배, 1.3배이기 때문에 물론 PBR이 1배 이하였을 때 뭐 보통 저평가라고 하지만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2.3배, 1.3배를 주는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PBR이 평균적으로 2.3배고 글로벌 항공사 1.3배인데 그런 상태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저평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뭐 저가, 뭐 저평가라고 보기에도 힘든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업체들한테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지금 현재 항공 운수 업종 일단 재무 구조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회복도 느린 상황이고 여기에 일단 여객 숫자가 줄고 또 운임까지 낮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항공업계 잘 아시겠지만 경영권 분쟁 이슈라든지 또 M&A 이슈가 계속 혼란스럽게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닌가 다른 게 뭐 국민연금도 지난 2분기에 이 항공주의 지분을 일부 처분한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도 역시 아직 항공주는 조금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제 이성훈 과장께서 선택한 오늘의 공략 종목이 뭔지 궁금한데요. 네, 시즌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오늘 계속 코로나 관련 업종과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시즌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는데요. 네. 우선 시즌은 많이 아시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에 의해서 코로나에 관련주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서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 정직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우선 그 뭐 코로나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그 GH형으로 좀 발병이 좀 확산이 되면서 기존의 코로나보다 6배의 어떤 그 안 좋은 그런 좀 GH형이 좀 계속 발병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마냥 늘어난다는 것보다도 이제 뭐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가 시제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그대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4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면서 뭐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는 무려 3,000%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계기로 2분기 실적이 발표 시즌이 되면서 이 종목별로 이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큰데 그런 점에서 이 2분기 실적에 가장 기대되는 이 종목인 시즌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6월의 수출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4월 달에 약간의 이 진단키트 수출이 떨어지고 5월부터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수출이기 때문에 이 2분기의 사상 최고치뿐만 아니라 3, 4분기 때까지도 계속 그 수출에 대한 증가 속도가 가파라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때도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48%를 기록했거든요. 뭐 2018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 10.8%를 기록한 걸 본다고 한다면 뭐 2분기 때는 거의 뭐 한 60%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재무 구조나 실적으로 면에서도 탄탄하게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증권사들 평균적으로 시제에는 20만 원 이상은 보고 있어요. 지금 14만 네. 6,700원인데 예. 어떤 20만 원을
간다는 것보다도 20만 원 돌파했을 때도 추가적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시즌에 대해서 목표 주가 20만 원보다도 20만 원 돌파하고 얼마까지 가냐가 저는 더 관심을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손절가는 굳이 뭐 정할 필요 없다 생각이 되는데 한 12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로 인한 최대 수혜주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도 역시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진단 키트에서 전 세계적인 또 판매, 수출이 가능한 이 시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카지노주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항공 운수업 섹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시즌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어제 코스닥을 상승으로 이끈 바이오주 강세의 배경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로는 두산그룹의 매각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솔루스의 매각이 가시화되면서 두산그룹의 자구안 이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앞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3조 6천억 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올해 안에 1조 원 이상을 갚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약 한 달 만에 이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어제 국내 사모펀드인 스카이레이크와 두산솔루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매각으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고요. 또 대중국 골프장인 클럽 모우 CC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도 선정을 했고 또 두타몰과 벤처캐피탈인 네오플락스의 매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메카텍 같은 이 자회사들의 매각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재 추진 중인 자구안에 속도가 붙을 경우에는 경영 정상화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산그룹의 매각 이슈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네이버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핵심 수익원인 쇼핑 검색 광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광고주 공지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PC와 모바일 쇼핑 검색에 뜨는 광고 개수를 현재 4개에서 8개에서 6개에서 12개로 늘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네이버가 일주일간 광고 개수를 늘리는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아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이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쇼핑 검색 광고의 노출 개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앞서 네이버는 이번 1분기에 이 쇼핑 검색 광고가 포함된 비즈니스 플랫폼 부분의 매출액이 작년보다 12%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결정이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최근 국내에서 유행 중인 변종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변종 코로나는 앞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일으킨 G형으로 주로 해외 입국자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이 변종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 능력을 갖췄고요. 기존 바이러스보다 이 변종 바이러스에서 10배가 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에 시행했던 중화능 평가 시험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데요. 셀트리온은 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16일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고 임상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쯤에는 500만 명 분의 치료제 양산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치료제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인테리어 업체인 한샘이 지난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9%, 영업이익은 173%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분기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것은 약 4년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그리고 가구 수요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차세대 핵심 사업인 리하우스 부분이 고속 성장을 지속했고 온라인 부분의 매출액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 연매출 2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등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한샘의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코스닥 바이오주 강세에 760선 회복, 1년 2개월 내 최고라는 제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1% 가까이 오르며 마감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됐지만 오히려 바이오주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바이오주가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코스닥은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760선을 넘어서면서 종가 기준으로 작년 4월 17일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바이오주 강세의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어제 보면 코스닥이 상승했고 그 중심에 바로 제약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그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아까 뉴스에서 보듯이 실제 그 4월 17일에 한 766선이었습니다. 작년 네. 4월 16일에. 근데 어제 그 이후에 이제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무엇보다 760선을 넘은 게 그 작년 5월로 기억합니다. 5월 3일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쯤에서 좀 생각을 하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코로나19가 처음 딱 발병을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주가 폭락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아무도 정말 상상 못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 뭐 뉴스를 찾아봐도 위기다 이런 얘기만 있었지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식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런 어떤 방송이라든지 특히 우리 이데일리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입수하셔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주식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워낙 변하다 보니까. 그런데 코스닥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왜 올랐을까 보면은 역시나 바이오주 때문에 올랐다라는 게 명확하죠. 왜 그러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테마주 강세고요. 그다음에 테마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상위에 오른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주거든요. 헬스케어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헬스케어가 오르면 코스닥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닥이 오른 배경에는 역시나 바이오주의 강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닥의 급락도 코로나 때문이었고 이 맞아요. 급등도 역시 코로나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코스닥에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인 부분 이런 네네. 부분인데 왜 바이오주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겁니까? 역시나 그 첫 번째로 본다면은 그 투자자들 눈에서 바이오주가 벗어나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뉴스를 접하게
집중하게 됩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어제 이제 장만 보더라도 바이오주에 많은 관심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을만 하면 코로나19의 백신, 뭐 치료제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바이오주 섹터에 대한 끊임없는 뉴스를 접하게 되고요. 자연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투자의 매력도만 따져본다면 사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높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의 상위는 바이오주인데 계속적으로 코로나19 뉴스 접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흘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직톡스라든지 아니면 시젠 이런 어떤 바이오주들이 워낙 강세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추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잖아요. 누가 돈 벌었대더라, 누가 수익을 많이 남겼대더라 그러면 뭐 바이오주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그 대장주의 역할로서 톡톡한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로서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종목들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 본다면 역시나 SK 바이오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가 물밀듯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까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자막을 다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트렌드하신 것 같아요. 찐이냐? 네. 사실 찐이라는 표현은 사실 저도 학생들한테 들었던 표현인데 네. 그 정도로 사실 이게 진짜냐 아니면 버블이냐 네. 이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뜨겁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런 경제 매체에서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 뉴스들이 전해지고 네네. 그렇다면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어떻게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다 보니까 역시 네네. 투자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네네. 갖게 되고 그게 결국은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되다 반영이 되죠. 보니까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젠이나 메디톡스 네. 이런 종목에서 많은 수익이 거둬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맞습니다.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주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저도 네네. 이제 이 코로나19 덕분에 알게 된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 네네. 우리나라 바이오업계 또 제약업계에 정말 대단한 그런 회사들이 많구나, 많은 맞습니다.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바이오주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좀 꼽아주실까요? 아마 뭐 부정을 아무도 못 하실 거예요. 시즌이죠. 네. 역시나 그 시즌에 대한 그 드라마틱한 상승 곡선은 네.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제 종가 한 14만 6,700원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전일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제 오른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상장을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창업은 2000년도에 했죠. 2000년에 했는데 뭐 10년 만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코스닥에 성장한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어제 찍었고 시가총액도 한 3조 8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시총 5위로서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해 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지난해 말이면 그렇죠. 주가가 얼마냐 3만 원대였습니다. 3만 원대요. 3만 원대. 네. 3만 원대가 지금 14만 원 하니 말 그대로 한 6개월, 7개월 만에 이 정도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4-5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했고 역시 이후로는 진단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일어난 다음에 발빠르게 진단키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말 그대로 뭐 제약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데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현재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무엇보다 K방역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국내나 국외적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진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바이오주나 헬스케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미래 가치를 보고 뭐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실적만 봐도라도 솔직히 이거는 팩트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자들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1분기죠. 그러니까 1, 2, 3 봤더니 매출이 한 818억이 나왔었죠. 그때 작년보다 한 179% 증년됐고 영업이익이 한 198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년 동기보다 이 정도로 더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2분기 실적이거든요. 2분기 실적.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더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리서치에서 지금 조사한 결과 매출은 한
25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773% 증가된 거고요.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죠. 1,540억 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60% 증가된 3,200%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말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사실 이거는 뒷받침을 하고 있는 팩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즌에 대한 아마 관심은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바이오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최대 영업이익 한 리서치에 의하면 한 5,2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정도로 정말로 드라마틱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진단 키트 특히 이제 변종이 많이 되면 될수록 사실 시즌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시즌에 눈에 띄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보통의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기대감으로 가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일단 시제는 그것을 실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일단은 좀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네네.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시즌이 좀 약간 아이러니했던 게 3월에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로 네. 아주 확산되고 좀 5월쯤 되면서 이제 미국도 막 경제활동 재개하면서 이제 진단 키트는 조금 한물 가고 뭐 네네. 백신이나 치료제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네. 그렇죠.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코로나 이 재확산 우려, 2차 유행 우려가 더 커지면서 네네. 시즌의 그런 힘이 계속해서 더 네네. 커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참 맞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참 주식시장 알기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네.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또 시청자분들도 그 정보를 계속 빨리빨리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맞습니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어쨌든 이 제약바이오주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 보면 가격만 보면 네네. 너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좀 주의할 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실 이제 SK 바이오팜 때문에 그런데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오주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이제 한계가 있죠. 물론 뭐 물밀듯이 정말 유동성이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작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표적인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좀 사라지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종목별로 봐도 SK 바이오팜이 워낙 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유동성이 이제 다른 종목에서 SK 바이오 쪽으로 이제 투자가 옮겨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팩트를 봐도요. 그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어제까지만 보면 한 34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헬스케어 부분, 그러니까 코스타, 코스피 다 포함해서 이제 헬스케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더 올랐어야 돼요.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한 10% 이상씩 계속 오른 종목들, SK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헬스케어 부분도 올랐었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은 SK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좀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네. 성장이 정체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삼바. 네. 그 삼성 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실제적으로 뭐 대박을 쳤는데 같이 헬스케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무려 한 10%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SK 바이오팜 같은 정말로 그 대박친 같은 종목 안에서 특히 바이오주 안에서 이렇게 오른 종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종목들은 좀 관심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실제 주가로 봐도 그렇게 증명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좀 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바이오주가 아까도 우리가 자막에 보셨듯이 야 이게 버블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봐도 사실 뭐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평론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버블이 많이 좀 껴져 있죠. 왜냐하면 퍼가 워낙 높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0배 넘어가면 이제 고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상위 종목만 떼어놓고 퍼만 계산해 보면 한 100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고 물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주나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미래 가치를 본다면은 야 이것도 높은 거 아니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뭐 그것을 증명한 게 셀트리온 아니겠습니까? 뭐 셀트리온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서정진 회장이 그 당시 오죽했으면은 공매도와의 전쟁 벌이겠다 할 정도로 공매도에게 굉장히 휘둘렸고 거품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실 그 비판 받으면서 헬스케어가 성장했거든요. 뭐 지금은 뭐 헬스케어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셀트리온.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실제적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판단할지는 역시나 투자자의 몫이다.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투자자의 몫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동성이 뭐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그 유동성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빨리 오늘 장 시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입니다. 자,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승 전망 2명, 보합 전망 3명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는 보합 전망해 주셨네요. 단기 급등 부담, 경기 반등 신중론 코멘트 했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상승 전망입니다. 옵션 만기일 외국인 선물 동향 주의라고 코멘트 했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설영용 차장 상승 전망입니다. 만기 영향 제한, 인터넷 반도체 소재주 주목이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PB 보합 전망했고요. 무난한 만기일 예상한다 코멘트. 그리고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 보합 전망. 박스권 장세 속 주도업종 순환매 지속 예상했습니다. 자, 목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합 전망을 해주셨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은 큰 탈은 없이 좀 보합권의 예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코로나 관련 이슈가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많이 무뎌지긴 했지만 미국의 그제였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돌파했던 점 등은 이 코로나 관련한 우려감이 시장 상승을 좀 제약할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 하락 요인이 아닌 좀 상승을 제약할 것이냐라는 점은 최근 중국 증시 호조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작용을 하면서 일단 이러한 하락 요인을 좀 상쇄를 시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반등 효과 등으로 상승 마감했던 점 등이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예상하게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만기일인 점 등과 더불어서 좀 뭐 변동성 확대가 일부 예상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일단 무난한 만기일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적 시즌 돌입에 따른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는 시기로 시장 대응에 좀 참고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좀 시장 방향에 있어서 이제 극단적인 상승, 하락보다는 좀 보합권의 흐름을 예상을 하시면서 종목 장세를 대응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에 대한 관심,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으로의 좀 이목을 집중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 좀 이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상승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지만 이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앞서도 실적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대표적인 시젠 같은 경우 이런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이 실적 시즌에 따른 호실적 관련주로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 데이터로 어느 정도 그 실적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세청이 매월 15일경에 이 전월 수출 데이터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의 실적 추정이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5일을 기점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관심을 두시면 좋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최소한 무난한 상승 추이를 좀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대표적인 시젠과 또 랩지노믹스 등에 있어서 주목을 해보시면서 15일 이후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좀 고민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벌써 굿모닝 일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실적 기대감이 있고 또 저평가된 그런 개별 종목들을 선별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가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마감까지 쭉 함께해 주시고요. 잠시 후 굿모닝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 명심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